안녕하세요. 진중진 TV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25일 새벽, 대한민국 연예계에 정말 큰 별이 졌습니다. 영원한 현역, 또 국민 배우로 불리면서 늘 우리 곁을 지켜주셨던 배우 이순재 님이 향년 91세로 영면에 드셨다는 소식입니다. 참 담담하게 전하려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네, 한 위대한 배우의 마지막이라는 걸 넘어서 뭐랄까 한국 대중문화의 가장 빛나는 시대 하나가 저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들, 그리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캐릭터들을 통해서 철학도였던 한 청년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장이 되었는지 그 발자취를 한번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삶은 그냥 대한민국 방송과 연극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죠. 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이순재 선생님 처음부터 배우를 꿈꿨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학생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참 중요합니다.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셔서 4살 때 서울로 오셨고 초등학생 시절의 해방을, 또 고등학생 때는 한국전쟁을 겪으셨으니 정말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인 거죠. 네, 보통은 그런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경험이 연기에 깊이를 더했다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랬을 거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철학도로서 그 시대를 계속 사유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혼란을 겪은 게 아니라 그 폐허 위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붙들고 씨름했던 청년이었던 거죠. 아,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런 그가 연기자의 길을 결심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요? 네, 바로 영화 햄릿이었습니다.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의 연기를 보고 그 스크린을 압도하는 힘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아, 그 유명한 일화군요. 네, 이게 단순한 감상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 항로를 그냥 완전히 바꿔버린 어떤 계시 같은 거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오롯이 연기를 향하게 되는 거군요.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무대에 처음 오르시고, 네, 그리고 1965년에 TBC 동양방송 1기 전속 배우로 발탁되면서 브라운관의 역사를 함께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 이순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얼굴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정말 놀라운 건 한 달에 3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할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셨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시대가 그를 필요로 했다는 증거죠. 그의 필모그래피는 곧 전후 한국 사회가 TV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탐색해온 과정의 연대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순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모습일 겁니다. 1991년 시청률이 무려 65%에 달했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의 대발이 아버지 역할이죠. 이건 뭐 단순한 인기 캐릭터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이었어요. 권위적이지만 속정은 깊은 아버지. 맞아요. 딱 그 모습이었죠. 당시 급적한 산업화 속에서 흔들리던 전통적 가부장제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공감을, 또 신세대에게는 어떤 논쟁거리를 던지면서 세대 갈등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냈죠. 시대를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 거울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하네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우리 아버지가 딱 저렇다 하시면서 공감하셨지만 사실 제 세대는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소리부터 지르실까 하고 답답해했거든요. 바로 그거죠. 어쩌면 그 드라마가 처음으로 거실에 앉은 가족들한테 아,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 계기였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순재 배우의 위대함은 단순히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실감나게 연기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발이 아버지를 연기할 때 단순히 고함치는 가부장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기 존재 이유를 잃어가는 한 인간의 불안과 고뇌, 이걸 담아내려 했던 거예요. 아, 그 유명한 대발아 하는 호통 속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서운함, 불안함, 그리고 시대에 뒤처지는 자신에 대한 어떤 회한까지 담겨 있었던 거죠. 와, 그 호통 소리 하나에 그런 깊은 해석이 담겨 있었다니 완전히 새롭게 들리네요. 네, 그 대사톤 하나, 눈빛 하나에 그 철학적 고민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입체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묵직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는 두 번째 얼굴, 바로 사극의 제왕으로서의 면모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맞습니다. 1999년 허준의 스승 유이태는
그야말로 그게 정신적인 척추였죠. 네, 정말 그랬어요. 단순히 의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즉 심의의 길을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의원은 병자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병자의 마음을 고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건 그냥 대사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처럼 들렸죠. 2007년 이산에서의 영조 연기는 정말 압권이었고요. 저는 특히 그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를 바라볼 때 그 복잡 미묘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절대 군주로서의 냉혹함과 손자를 향한 애틋함, 그리고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그 눈빛은 정말 이순재라는 배우가 아니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존재감 자체가 드라마의 격을 몇 단계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죠. 발성, 발음, 호흡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고 왕의 용포를 입었을 때의 자세나 걸음걸이까지도 수십 년의 내공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으니까요. 2000년대 사극의 황금기를 이야기할 때 정말 그분의 이름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겠네요. 그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세 번째 얼굴이 등장합니다. 근엄함의 대명사였던 그가 70대 나이에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 출연해서 야동순재라는 별명을 얻게 되잖아요. 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마 모든 시청자가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변신은 그냥 코믹 연기나 파격 행보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걸 스스로의 권위를 해체하고 장르의 경계를 허물어서 다음 세대와 소통하려는 노배우의 가장 치열한 현대화 작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 현재화 작업이요? 저는 그냥 파격적인 코멘 경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건 그냥 웃기는 연기가 아니라 일종의 선언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나는 대발이 아버지나 영조라는 과거의 영광에 갇혀있지 않겠다. 나는 지금 2007년을 살아가는 대중들과 함께 웃고 호흡하는 배우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죠. 와, 스스로 쌓아 올린 이미지를 스스로의 손으로 부수는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덕분에 유치원생 팬들까지 생겨났고 이순재라는 이름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보통 거장의 반열에 오르면 안주할 법도 한데 그는 80대, 90대가 되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힘든 길을 선택하시더라고요. 네, 가장 힘들다는 연극 무대로 돌아갔으니까요. 맞아요. 배우에게 무대는 뭐 고향과도 같은 곳이니까요. 관객의 숨소리 하나까지 느끼면서 생생하게 교감하고 싶은 갈증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2021년 80대 후반의 나이로 도전한 연극 리어왕은 이건 거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그 공연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200분이 넘는 공연 시간, 그 방대한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광기에 휩싸여 폭풍우속을 헤매는 리어왕의 모습에서 관객들은 한 노배우의 정말 처절한 투혼을 목격했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2023년에는 연극 갈매기로 연출가 데뷔까지 하셨고 예능 꽃보다 할배에서는 직진 순재라는 별명도 얻으셨잖아요. 정말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경이로울 정도였어요. 생애 마지막 불꽃까지 예술을 위해 태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기 직전까지도 연극과 드라마에 출연 중이셨고 바로 지난해에는 KBS 연기대상에서 역대 최고령 대상을 수상해낸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수상 소감도 정말 큰 울림을 줬었죠. 네, 아직 이 나이에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요. 그의 삶 전체가 그냥 나이는 예술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이걸 증명해낸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연기라는 테두리에만 머물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정치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셨고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바로 스승으로서의 삶이었죠. 후학 양성에 대한 헌신은 정말 각별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었어요. 최근까지 가천대학교 석좌 교수로 직접 강단에 서서 학생들의 연기를 일일이 지도했습니다. 아, 직접요? 네, 지각하거나 준비 안 된 학생에게는 호통도 서슴지 않으셨다고 하죠. 수십 년간 현장에서 피와 땀으로 체득한 지식, 그리고 배우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엄격한 철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데 마지막 열정을 쏟아 부으신 겁니다. 배우, 정치인, 그리고 교육자. 이 모든 역할이 모여서 비로소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원로, 국민 배우 이순재라는 한 인간을 완성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어느 한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사회와 호흡하고자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그가 69년간 현역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69년, 한 사람이 오롯이 한 길을 걸어온 시간입니다. 시대의 상징이라는 왕관에 안주하지 않고 코미디와 예능으로 스스로의 권위를 파괴하고 또 연극 연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몸을 던지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넘어서려 했던 배우. 우리는 그래서 그를 영원한 현역이라 부릅니다. 단순히 오래 활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가장 치열하게 현재를 살았기 때문이죠. 네.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과 불꽃 같았던 연기 열정은 대한민국 연기 예술의 영원한 별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될 겁니다. 비록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스크린과 무대에 새겨놓은 깊은 흔적은 영원히 살아 숨쉬겠죠. 그럼요. 오늘 이렇게 배우 이순재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니 한 예술가의 삶이 한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한 예술가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현재를 살고 있는가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영원한 현역으로 남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길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